공신은 개국, 반란 진압 등의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려주는 칭호와 간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진왜란 때 선조의 공신 책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선 14대왕 선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중 하나가 임진왜란 승리의 숟가락만 얹은 왕이라는 거죠. 공신 책봉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1592년 시작된 임진왜란은 정유재란까지 포함해 7년 후인 1598년에 끝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3년 뒤인 1601년 조정은 공신도감을 만들고 공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임진왜란을 막은 공신 집단은 4종류였습니다. 첫째, 호성공신.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갈 때 호위했던 사람들로 이몽학, 유성룡 등 86명이고요. 둘째, 선무공신. 전투에서 공을 세웠거나 명나라의 지원을 요청한 사람들로 이순신, 김시민, 권율 등 18명입니다. 셋째는 청란공신으로 임진왜란 때 일어난 이몽학의 낭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로 홍가신 등 5명이고요. 넷째는 위성공신으로 광해군을 도와 공을 세운 사람들로 이항복, 윤도수 등 80명입니다. 인조반정으로 광해군 정권이 몰락하면서 삭제됩니다. 여기서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책봉한 위성공신을 제외하면 선조를 호위한 호성공신은 86명인 반면 전투에서 왜군을 격파한 선무공신은 18명이죠. 호성공신이 선무공신보다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호성공신에는 내시와 말관리사 등 30명도 포함됐죠. 선조는 자신과 의주까지 피난을 수행한 호성공신은 우대했지만 왜군과 싸운 선무공신은 홀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당초 공신도감에서는 이순신, 권율, 원균, 김시민, 곽재우 등 26명을 선무공신으로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이순신과 원균, 권율 등의 공만 인정해 성무공신의 수를 줄이도록 명령했죠. 관련 사료를 보면 선조의 공신 책봉에 대한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외란의 적을 평정한 것은 오직 명나라 군대의 힘이었고 우리나라 장수는 명나라 군대를 따르거나 우연히 잔적의 머리를 얻었을 뿐 제 힘으로는 한 명의 적병을 베거나 하나의 적진을 함락하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이순신과 원균 두 장수는 바다에서 적군을 섬멸했고 권율은 행주에서 승첩을 거두어 조금 나은 편이다. 또한 호성공신을 우대한 이유도 실록에 나오죠. 명나라 군대를 출병하게 된 것은 호종한 여러 신하들이 나를 따라 의주까지 가서 명나라에 호소하였기 때문에 외적을 투벌하고 국토를 회복할 수 있었다. 결국 왜군과 동래성 전투에서 크게 활약했던 동래부사 송상현과 홍의장군 곽재우 등 8명을 제외한 18명을 선무공신으로 책봉합니다. 선무공신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 공신은 이순신, 권율, 원균 등이고요. 2등 공신은 김시민, 신점, 군웅수, 이정복, 이혁기 등이고요. 3등 공신은 정기원, 권협, 유산원, 고원백, 이광학, 조경, 권준, 이순신, 기호근, 이운용 등입니다. 여기서 이순신이 2명 나오죠. 1등 공신 이순신은 충무공 이순신이고 3등 공신 이순신은 이순신의 부하 장수였던 무의공 이순신입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런데 임진왜란 때에는 관군뿐만 아니라 의병, 승병, 기생 등 다양한 계층이 활약했습니다. 이들의 공로를 무시한 거죠. 오죽하면 비변사의 신하들이 선조에게 한마디 합니다. 전투에서 뛰어나게 힘을 발휘한 자들에 대해서는 상께서 재량으로 몇 명 정도 융통성 있게 뽑으신다면 합당할 듯합니다. 선무공신이 호성공신에 비해 지나치게 적으면 훗날 장수들이 실망할까 염려됩니다. 이러한 신하들의 염려에도 선조는 계속 고집을 피우죠. 힘껏 싸운 장수들의 공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우리 장졸은 실제로 적을 물리친 공로가 없다. 우리나라 장수들이 왜적을 막는 것은 양이 호랑이와 싸우는 것과 같았다. 이순신,
원균의 해상전과 권율의 행주싸움, 권응수의 영천수복이 조금 사람들의 뜻에 차며 그 나머지는 듣지도 못했다. 간혹 잘했다고 하는 자도 겨우 한 성을 지킨 것에 불과하다. 선조의 조선 장졸에 대한 폄하가 아주 심하죠. 그런데 호정공신 책봉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습니다. 호정공신 책봉에 있어서는 귀천을 가리지 않죠. 호종한 사람들은 자신을 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뒤따랐으니 공에 있어 어찌 귀천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이항복 등이 한마디 하죠. 싸움터에서 자신을 잊고 힘써 싸운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도 이순신, 원균 외에는 고원백 한 명만 공신에 책봉하는 등 매몰차게 했으니 전사들의 마음을 어떻게 격려 건면하여 분발시킬 수 있겠습니까? 뒷날 위급한 때에 힘을 다하게끔 요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자 선조도 한마디 합니다. 선정된 공신회의 장수들은 적을 무찌르면서 역전한 공이 없다. 만약 성을 지킨 도고와 어느 한 곳에서 역전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단서철권 정도는 아니다. 위 기사에서 공신으로 책봉된 고원백이 누구냐고요? 그는 평안도 영원군수로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군을 유인해 62명을 죽였고 경기도 양주에서는 외병 42명을 죽인 공로로 양주 목사가 되어 왕릉을 지켰습니다. 그 공으로 선무공신 3등에 책봉되죠. 적변은 명나라 조정에서 군사를 보내와 적을 몰아내고 강토를 회복했으니 이것은 옛날에 없던 공적이다.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준 것은 여러 신하들이 나를 따라 의주까지 가서 명나라 조정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자신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제조지은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등장하죠. 선조가 호송공신을 선무공신보다 우대한 것은 제조지은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어요. 다시 말해 임진왜란 극복은 조선의 장졸과 의병, 백성들의 활약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 선조 자신과 명나라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항복은 의병 활동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조원은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었고 고경명은 술에 취해 말고삐를 잡지 못해 죽었다. 따라서 그들의 죽음을 절이라고 할 수 없다. 조원은 임진왜란 직전 도끼를 들고 전쟁에 대비하자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죠. 그래서 지부상소의 원조입니다. 구한말 최익현의 지부상소가 유명하죠. 이런 분위기로 인해 곽재우는 산속으로 들어가 숨었으며 김덕력은 영모죄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죠. 선조의 말을 받아 적던 사관이 실록 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공로에 보답하는 것은 막중한 행사인데 가볍게 시행하였으니 매우 애석하다. 정예가 비록 명나라 장수들의 공이기는 하나 조선 장수들도 맞서 싸워 승전한 공이 있다. 그걸 무시했으니 공에 보답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항복은 호종공신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신은 의리상 피해 달아날 수 없어 그저 걸어서 수행했을 뿐 조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세운 공로와 비교해 무척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여러 장수들의 공로가 도리어 신보다 아래에 놓일까 매우 염려됩니다. 1598년 11월 19일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던 날 류성룡은 파직되죠. 선조는 류성룡을 다시 불렀으나 류성룡은 제동룡을 거부합니다. 1604년 선조는 류성룡을 호성공신 2등에 책봉합니다. 1등이 아닌 2등이죠. 공신이 되면 공신각에 초상화를 걸어야 하기에 유성룡의 고향 안동에 화공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유성룡은 화공을 돌려보내죠. 유성룡은 선조의 재등용과 공신 책봉, 화공 모두를 거부한 겁니다. 이후 유성룡은 옥연정사에 틀어박혀 후세에게 전하는 교훈서인 징비록을 집필하죠. 앞에서 선조 정권은 의병 활동을 폄하했다고 했죠. 이항복 등의 간언을 다시 보시죠. 싸움터에서 자신을 잊고 힘써 싸운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도 이순신 원균 외에는 고원백 한 명만 공신에 책봉하는 등 매몰차게 했으니 뒷날 위급한 때에 힘을 다하게끔 요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뒷날 위급한 때라는 문구가 나오죠. 바로 임진왜란 약 40년 후 일어난 정묘병자호란을 가리키는 걸까요? 불과 40년 만에 조선 백성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결과 정묘병자호란에서는
더 이상 임진왜란과 같은 의병의 활약을 볼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청나라의 엄청난 진격 속도로 임진왜란 때의 선조와 달리 피난을 떠나지 못한 채 남한산성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인조를 지키기 위한 근황병이 삼남지방에서 조직되어 수원 근처 광교산에까지 올라왔으나 청군의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강화도가 함락되자 인조는 즉시 청나라에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의병이 조직되긴 했으나 싸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